유럽 나토. 한국 G7 가입 폭탄 발언. 프랑스 독일. 한국이 살려줄 것. 최근 유럽 나토, 내도 관계자들이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에 대해 폭탄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 강대국들이 한국의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유럽을 경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한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의 주요 산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한국이 유럽 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희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 경제는 에너지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과 기계 공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역시 항공, 방위 산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유럽 국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EU, 내부에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 나토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G7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G7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이며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G7, 그룹 오브 세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 강국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글로벌 경제 정책과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이미 G20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기술력 측면에서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전략적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유럽 국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유럽의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한국이 사실상 유럽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 IFO의 한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독일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 역시 한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나토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신속한 생산과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G7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멤버이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일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G7 가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G7에 합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G7에 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G7 가입 여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만큼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이 G7에 공식적으로 합류할지, 그리고 유럽과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포착러 미사일 하늘석 쾅, 우크라. 독 이리스트 방공 시스템 홍보하는 이유. 러시아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에 배치된 에리스트 방공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지난 12일, 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크 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아이리스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전투에서 또다시 성능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아이리스트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지상에서 발사된 아이리스트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 뒤 날아가는 러시아 미사일과 충돌에 폭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공을 보호하는 데 서방에서 공급한 방공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아이리스트 시스템은 적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라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이리스트의 활약 모습을 공개한 것은 독일 방산 회사 딜 디펜스와의 협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딜 디펜스는 9일 아이리스트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공급을 3배로 늘린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이리스트는 딜 디펜스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항공기, 헬리콥터, 드론, 순항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패트리엇과 독일산 이리스트와 같은 서방에서 공급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해왔다. 지난해 9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총 17기의 아이리스트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월 6번째 아이리스트 포대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3. 조선업 부활 선언한 미. 잠수함 강국 1 고정 생산 방식 채택 검토. 미 의회 조사국, 컬스은 지난 11일, 현지 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해군력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예산 협상을 통해 해군 함정과 잠수함의 조달 대수를 결정한다. 반면 일본은 연간 한 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선박 퇴역 연령을 조정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번갈아 배를 인도한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의회 조사국의 해군 전문가인 로널드 오루크는 일본의 생산 방식은 잠수함 건조, 산업 기반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잠수함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 해군의 비용 초과와 인력 부족, 건조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미 해군은 현재 함정 설계와 건조, 승무원 배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미 해군이 건조 중인 46척의 함정에 대한 비용 초과가 지난 연도 예산 34억 달러, 약 4조 9,300억 원에서 올해 104억 달러, 약 15조 840억 원로 3배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조선 산업 재건에 나서겠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과거 많은 선박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다시 빠르게 조선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4. 드론 테러 대비 육군 36사단 통합 방어 훈련. 이는 2025 자유의 방패 FS 연습기간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이번 드론 통합방어훈련에는 하원철 36사단장과 김동균 태백부시장, 한국전력, 소방, 경찰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상 드론에 의해 주변 앞기 일대 폭발로 인한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한 근무자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태백시는 민방공 경계경보와 재난위기 최상위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차, 구급차가 출동해 변압기 화재 진압과 중경상자를 후송했다. 한전 특경대원들은 CCTV로 변전소 내부에 있는 적 특작 부대를 식별해 교전 중. 한 명을 검거했고 36사단 기동타격대는 추가로 도주하는 적을 추적 경멸하기 위해 구규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드론을 활용해 정찰했다. 변압기 앞건물 일대에서 미상 흰색 가루를 식별해 4단 화생방 신속대응팀 커스티를 투입. 화학물질 탐지를 하고 추가로 미상의 가방이 발견되자 폭발물 처리반 EOD를 투입해 의심 물체를 안전하게 폭파했다. 이어 변전소 상공에서 자폭 무인기가 식별되자 36사단 안티드론건을 통해 1차 타격, 소프트킬, 하고 자주 발칸을 통한 2차 타격, 하어드킬으로 격추했다. 태백대 대장 곽성권 중령은 평소에도 민관 군경소방이 함께하는 방어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 지역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